나도 그 강의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던가 강의 학원에 나도 다녔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도 잘 알고 최 교수도 잘 알고 그러는 김효석 박사라고 있어요. 아카데미. 김효석 아카데미. 예. 김효석 아카데미 찾아갔다니까요. 그랬더니 김 박사가 아니 선생님이 우리 가르치셔야지 선생님이 뭘 배우겠다고 오셨냐고. 그래서 성우 과정이면 내가 가르치는 게 맞는데 강의는 내가 배우는 게 맞다. 그래서 12주인가 가서 한 5, 6년 전인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터디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첫 시간에 배운 게 OBM이었어요. OBM. 그래서 O는 오프닝. 오프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제 칭찬, 뭐 유머 이런 거로 시작하라는 거더군요. 오프닝에서. 그래서 요즘 그것도 이제 지나간 썰렁 유머 이런 거 말고 요즘 아주 최근에 하는 거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톡을 많이 보시니까 나보다 오히려 카톡을 더 많이 보는 세대니까 보셨을지도 몰라요. 카톡에 그런 게 있던데 어떤 여자가 앞에 있는 여자인데 여자가 그만 방귀를 뽕하고 끼더라. 뒤에 있는 남자가 아주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다 들렸고 냄새까지. 그래서 아니 뭐야 이러고 이제 좀 짜증을 냈더니 그 여자가 뒤를 싹 돌았다 보더니 왜요? 소리가 전달이 됐나요? 소리가 전달이 됐다는 것은 거리 지키기를 잘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 냄새까지 했더니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쓰고 있는 마스크가 불량이야? 난 이럴 때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하면 박수가 오프닝을 그렇게 신경 써서 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쇼핑 호스트 분들한테는 유머보다는 판매 전략이 더 앞서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축약을 하든지 해서. 그리고 B는 believe 그러니까 제품이 뭐 신뢰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정말 그렇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M은 이제 move더라고요. MOVE move 움직인다.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저거 난 사야 되겠네. 그래서 구매를 한다. 물론 이건 쇼핑 호스트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강사를 하려면 그렇게 제한적인 게 아니고 어떤 마이크 앞이나 무대에 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들은 OBM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내 얘기를 이제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성우를 생각하면서 성자는 목소리 성자는 이렇게 쓰죠. 성우 배우 할 때 그래서 나는 성우를 꿈꾸면서는 어떻게 됐냐? 이 성자만 보면 미쳤었어요. 성자만 보면 내가 난 중학생 때부터 그 배우를 꿈꿨는데 고등학생쯤 돼서 배우는 안 되겠다. 이 키에 이 인물 갖고는. 그래서 목소리 배우는 될 수 있겠다 해서 성우로 방향을 전환했단 말이죠. 내가 성우를 꿈꿨을 때는 이 목소리 성자가 유난히 많이 뛰었어요. 특히 거리에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왜냐? 그때 무슨 4.19 뭐 이런 데모 같은 거 뭐 이런 걸 막 하니까 나라에서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거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고 라디오도 귀했던 시절이니까 무조건 그 성명서 국가에서 이런 거로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잡아가 해서 이 성명서가
내가 생각하는 성우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성자가 왜 나왔지? 왜 여기 성자가 왜 있지? 성우에 대한 건가? 그랬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에 나는 그냥 정말 거의 또라이처럼 그렇게 몰두했습니다. 성자만 보면 가슴이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쇼핑 호스트만 하신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은 쇼자를 보면 나처럼 미친 듯이 왜 쇼자가 왜 나왔지? 쇼핑 호스트 뭔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이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가슴 뛰게 그렇게 성우를 꿈꿨는데 그래갖고 성우가 됐는데 성우를 한 50년 해가지고 그런 성우가 하나 있었지 하고 기억되는 성우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근데 그랬던 그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우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럴까? 그런 거가 엄청났었고 특히 내가 지난 얘기를 조금 잠깐 거는 여러분이 저분이 성우로서는 나름 괜찮은 생활을 했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엔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배경 중에는 내가 성우로 내가 21살 때 성우 시험에 든 거예요. 성우 시험 된 것도 아주 기적적인 건데 어쨌든 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신성일 선생님 시대니까 신성일 선생님이 다 성우분들이 녹음을 해줄 때니까 신성일 선생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 이창환 선생님이라고 홍 박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창환 선생님이랑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인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신성일 선생님하고 그 목소리가 딱 맞아가지고 대단한 콤비였죠.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돼? 그분들은 50년대부터 성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때는 일반 사람처럼 말을 하면 신비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했냐? 말을 꾸며서 멋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창원 선생님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니를 끌어요. 그러면서 콧소리를 묘하게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면 아주 우스운데 그냥 보통 어머니 다녀오겠슈 어머니 다녀오겠단게요 이렇게 촌스럽게 말하는데 그러던 시대에 어떤 분은 어머니 벌써 어머니를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그냥 멋있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아 춥지 않니 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멘트가 이름이 경아라서 그렇게 불러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송국 들어가서 올챙이로 견학만 하고 내가 올챙이로 들어갔을 때는 그 뭐죠? 칼에 맞아 죽는 것과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것 중에 비명. 어떤 걸 좋아했을 것 같아? 화살에 맞아 죽는 것과 네. 단칼에 죽는 것과 어느 걸 좋아했을 것 같아? 화살이요. 화살. 조금 더 오래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랬다니까요. 그건 소음이기 때문에 그게 소리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목을 댕강 쳤으면 왁 하고 왁 그러면 연출하시는 선생님 야 임마 목을 쳤네 자식아 금방 죽어야지 막 왜 오래 죽어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 보면서 내 목소리가 들어 그러면 그런 정도로 배역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데 마침 선배님이 펑크를 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하는 역할이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여자 주인공의 남자 동생 역할인 거예요. 이분이 펑크를 내니까 가장 내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저 얼마 전에 들어온 애 얼굴 하얀 걔 오라고 그래. 걔가 제일 어린 애지. 그래서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하는 거를 우리는
옆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다 모니터를 했으니까 그 선배는 그러고 하셨어요.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냔 말이야. 누나가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이 시끄럽단 말이야. 동생. 고3이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일찍 들어오란 말이야. 아. 말이야.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내가 하도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연습할 때 그들이 흉내를 내서 했을 때 야, 얘 똑같이 하네? 야, 그거 안 와도 되겠다. 여기 네가 하여튼 오늘 그거 빠지면 안 돼. 오늘 생각 그래서 그걸 들어갔는데 네. 여러분 절대 아직은 여러분 신인입니다. 네. 나는 그때 내가 중고 신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프레시맨 이거로 들어왔는데 샛별.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난 누나도 없어서 누나라고 불러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이 선배님 스타일 그건 선배님 시대의 스타일이고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하자 우리 또래가 그래서 누나 고3 말고 공부가 안 되는데 누나 화장실 늦게 들어와 아버지도 화내고 그러셔 누나 좀 일찍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리얼하다. 혼났겠네. 리얼하잖아요. 그런데 연출하시는 선생님이 컷 그러시는 거예요. 컷 그러면 틀렸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차했었어요. 아니 그냥 선배님 그거 그대로 흉내를 낼 걸 내가 왜 내 그거를 했나 그래가지고 후회를 했어요. 근데 너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근데 그때 뭐 배한성입니다 이럴 째비 못 되고 NG를 냈다는 것 때문에 죄인처럼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무생 선생님 아시죠? 네. 김무생 선생님 원래 그 성우로 들어오셨었어요. 그때 성우 생활 하시다가 탤런트로 전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김무생 선배님이 배한성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배한성이 야 이거 대단한 녀석이 들어왔구만. 그분이 그걸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러니까 경아 춥지 않니 이거 그거 야 그 선생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거 언제부터 써먹고 말이야. 그거 누가 그렇게 말하냐. 아 제발 쟤는 그냥 말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시답자는 역할을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생분들이 밤낮 소음만 하는데 나는 그냥 무슨 대사로 이렇게 자주 불려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꿨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 스타의 길로 그냥 일찍부터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 호스트라든 뭘 하든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지금 뭐 정말 새 스타로 그냥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하는 거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분명히 나빴죠. 그거는 이제 그건 맞지 않잖아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패러다임이 올드 패러다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올드 패러다임을 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것을 특히 이런 뭐죠? 이런 방송 매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래서 늘 그냥 선배분들이 하던 거나 지금 하는 스타일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참신한 거, 더 프레시한 거, 더 획기적인 거 뭐 이런 게 없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역할 같은 걸 여러분이 하셔야 뭐라 그럴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타로 고속 성장을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 기특하게 그런 걸 잘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위기가 와요. 시대적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왜냐 그렇게 많던 라디오 드라마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화가 들어온 거예요. 외화가 처음에는 탤런트 분들이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TV 드라마가 많지 않았고 탤런트 분들이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TV 드라마가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외화는 출연료도 약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옮겨가니까 그때 이제 성우분들이 들어가게 됐고 라디오 드라마가 내가 할 때만 해도 아주 전성기였죠. 전성기 말이었는데 나는 또 어떻게 했느냐? 라디오 드라마에서 훈련을 잘 한 거예요. 나는 아주 좋은 훈련을. 그랬더니 기회가 온 게 이제 외국 영화 더빙하는 기회가 또 온 거죠. 내가 처음 외화 갔을 땐 다 올챙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트라 역할로 간 거죠. 내가 제일 처음 데뷔한 그 역할이 개 역할을 했어요. 개 같은 애. 디즈니랜드라는 작품이 들어왔는데 거기 개가 뭐 이렇게 세파드가 이러는 게 있었어요. 막 숨차는 거. 근데 어느 개가 와서 그걸 하겠어요. 근데 선배한테 그걸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야 배성 네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데뷔한 게 개소리부터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 어쨌든 라디오 드라마로 아주 그 기초를 잘 훈련했는데 외화가 그때 또 어땠냐면 패러다임이 아주 나빴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는 국적불명의 억양, 존 이리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커피지? 커피 달라고 그랬는데 왜 맹물을 가져왔어? 이렇게 억양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어머니 오늘 밥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는 아니지만 어머니 오늘 밥 맛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그래서 국적불명의 억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난 그런 건 정말 개떡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말식으로 하자. 그래서 어머니 국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국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뭐 이상한 억양으로 하는 거를 어머니 국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저렇게 해야지. 다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그 시대에 식상한 그리고 그 시대에 좀 프레시하지 않은 올디한 거 그런 거는 아주 나는 물론 내가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뉴에 엄청 빠져 있었던 거죠. 뉴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떤 그 바꿈 변화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앞에 그것도 패러다임도 뉴 패러다임 그랬기 때문에 올해 지금까지도 롱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한다 하는 거에 여러분이 금방 호호해해 할 나이도 아니고 그런 그 인성들도 아니시지만 끊임없이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 그래서 내가 그 좋아하는 강의 중에 버크 헤이지스라고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방식대로 하면 당신의 수입도 그대로다. 지금 방식대로 하면 당신의 수입도 당신의 직책도 그대로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지금 방식대로 하면 당신의 직책도 수입도 그대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식이 나쁘기 때문에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식도 좋은데 지금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또 있다. 그러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방식을 자꾸 바꿔라.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하는 방식이 나쁜 방식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방식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 왜 그 방식은 안 찾느냐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어느 직업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기자가 아무리 라이팅을 잘한다고 해도 지금 방식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니까 다른 스타일로 라이팅을 다시 해봐, 다르게 해봐. 이러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평생 고단하게 나는 피곤하고 고단하게 산 사람, 직업적으로 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배들이 뭐라고 그랬냐? 배한성 선배 대본은 더럽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배한성 선배 대본은 더럽다. 그래 그러죠. 내가 대본에다가 내가 코를 풀었겠냐, 침을 뱉었겠냐, 뭐 그랬겠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외화를 보면은요, 외화 보면서 이렇게 뭐 끊는데 이렇게 끊기를 해요. I am a schoolboy. 그럼 나는 학생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끊는 거 표시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디테일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디테일은 너무 좋은 거라서 악마가 갖고 있다고 그런다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안 주고 악마가 갖고 있다. 이제 이거 아주 미묘한 건데 이건 외화할 때 필요한 거죠. I am a boy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런 경우 있어요. I am a boy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영화를 여러 번 봐야 그게 보여요.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I'm a boy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화를 한 번 본 사람은 앞에 호흡은 안 해요. 이거를 그냥 I am a boy. 근데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그 배우가 하고 I am a boy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영화를 여러 번 봐요. 영화를 나는 한 3번, 4번 봐요. 그러면 3번, 4번 본다고 해서 출연료가 3배, 4배는 아니에요. 출연료는 똑같이 한 해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외화나 이런 거 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잘하냐 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게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호흡까지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국말을 배워갖고 한국말을 그냥 한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이러려면은 여러 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난 지금 직업병으로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나도 그럴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쫀쫀한 게 아니고 그리고 소심한 게 아니다. 세심한 거다. 이런 거 소심해서 이런 거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심해. 그래서 여러분은 상당히 세심해야 돼요. 그 단어도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 같은 거를 많이 고민하고 뭐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직업 세계하고 그게 다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본에다가 그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기억한 걸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맛 다시는 소리 이런 거 같은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아니면 속으로 비웃으면서 웃겨. 근데 대본은 뭐로 되어 있냐? 그런 디테일한 호흡은 어떤 작가도 번역을 안 해놔요. 웃겨 이거만 있지. 근데 앞에 지랄하고 자꾸 웃겨.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그거를 쏙쏙 집어넣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냐? 영화를 한 번 보고 했어요. 영화를 맥가이버 한다. 11시 집합. 12시까지 영화 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2시 30분 슛. 왜냐?
점심하고 뭐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게 레귤러한 스케줄이었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주인공이다 보니까 대사가 많아서 이렇게 하니까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최초로 뭐를 했느냐? 난 최초로 한 게 많아요. 대본하고 테이블 미리 달라. 그랬더니 PD가 귀찮아요. 왜요? 아, 그날 11시에 나오셔서 보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개떡이야. 앞에 호흡 같은 거 이런 거 다 놓치고 PD도 그런 걸 몰라요. 호흡을 놓치고 뭐 하는 얘기를. 그래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난 대본하고 테이블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여러 번 보고 연구를 잘해서 더 더빙을 잘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대본에다 뭘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난 또 여름엔 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대본에 땀 적고 뭘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주인공이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넘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를 왼발 오른발이라는 것까지도 그런 걸 적다 보니까 대본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성우 생활한 게 여러 번 쇼핑몰스도 생활하고 이퀄이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직업 정신 그런 거는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거죠. 다만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이 상상 공상력이 많아야 돼요. 보면 상상 공상력이 많아야 그 어휘 뭐 이런 게 풍부해지고 그리고 좀 엉뚱해야 돼요. 엉뚱해야 그냥 뭐죠? 그냥 하나의 스타일 이거 아주 개떡이에요. 엉뚱해갖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끊임없이 그냥 하여튼 끊임없이 변화를 주겠다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문과 그 교수 분이 짧은 장문을 시켰대요. 주인공이 고귀하고 섹슈얼해야 된다 그랬대. 고귀하고 섹슈얼해? 다들 고민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떤 친구가 별나라 공주가 공주니까 신분이 높잖아요. 공주가 섹슈얼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주가 임신을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높고 임신하는 게 하여튼 섹슈얼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그래갖고 그러면 거기다 과학적인 요소를 첨가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헤매고 있는데 그 친구는 싹 별나라 공주가 임신을 했다. 과학적인 그러니까 이 녀석 봐라 거기다 미스테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그랬대. 미스테리적인 요소. 미스테리적인 요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주가 임신했다. 공주가 임신했다. 이제 신분이 높고 섹슈얼하죠? 다른 행성? 과학적인 요소. 그랬더니 별나라로 했죠? 네. 거기다가 미스테리적인 요소. 오케이. 아빠는 누구일까? 그래서 미스테리적인 요소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적인 요소로 마무리하라. 신적인 요소. 어떻게? 아버지가 제우스다. 아버지가 제우스다.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That's good idea. 본인이라면 이래서 상상 공상력이 많고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공상력이 많아야 돼요. 다른 행성을 갈 수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 누가 있지? 날아갈 수 있는. 신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 동정녀 마리아인가? 신적인 요소.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섹슈얼이 안 되잖아 동정녀는. 이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나죠. 거기서의 답은 뭐냐? 바람둥이. 오 마이 갓! 신이네. 그래서 오 마이 갓. 엉뚱하고 상상 공상력이 정답은 OMG. 상당히 많아야 된다. 오마이갓 줄인 거죠. 오마이지. OMG. 오마이갓.
오바마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오바마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 야, 오바마가 아니 어떻게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 후보가 됐냐? 아니 걔그 껌둥이 걔가 그랬다는 거죠. 오바마가 그렇게 그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째 요소에 평판이 좋았다는 거를 거기에는 내가 본 그 신문에는 그렇게 해서 야, 미국이란 나라도 평판이라는 거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나? 평판이 좋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건가 그랬어요. 평판은 나는 괜히 내 생각에 괜히 무슨 동양적인 어떤 미면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구나. 여러분 평판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어떤 시발점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연설을 잘했다 그러죠. 연설을. 네. 그리고 오바마의 연설은 아까도 홍 박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연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잘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메리디언의 법칙을 첫 시간인가 잠깐 얘기했을 텐데 오바마한테 그걸 하면은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한다는 거죠. 어린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내가 얘기했던가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어린이들이다. 근데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게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런 식으로 박수가 없으니까 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그냥 여러분처럼 젊은이들 그러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쭉 하고 지나간다는 거. 다 알아듣고 다 의미를 아니까. 그런 식으로 그 대상 연령 그런 거에 따라서 오바마처럼 우리도 왜 오바마는 왜 그렇게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40대 분들이 더 집중할 건가 50대 분들이 집중할 건가 30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오바마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은 그런 스킬은 없나 하는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여러분은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우리 문 박사님이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글에 쓰셨던데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13살 때인가 4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도 했었다면서요. 근데 엄마가 하도 술만 먹고 엄마도 그래가지고 딸이 임신을 해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병원에 데려간다더니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난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앱이라는 인간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고 앱이라는 인간 낯짝이라도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갖고 물어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집에 우리 식으로 마루 같은데 그냥 어떤 흙이 하나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그냥 거기까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맞나봐 그러고 있었더니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데 누구누구 씨 댁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래. 그럼 저 사람이 누군가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래. 그 사람이 아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딸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냐? 죽기 전에 앱이라는 인간 낯짝 한번 보려고 온 거예요. 아빠가 그리워서 뭐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어떤 개 같은 앱이어서 딸을 이따로 이렇게 하고 그랬나?
죽기 전에 애비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새엄마가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죽냐?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해결을 하면 되지.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나 같은 인간은 죽어 마땅하고 나 같은 건 쓰레기 사라져야지요. 그랬더니 너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랬대. 나를 뭐로 내가 뭐로 어떻게 생각할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더 북 그랬대. 더 북.